그러면 아무도 안 시켜요. 누가 변화를 리드할래? 그러면 다 도망가고 없어요. 우리가 이 리더가 돼야 됩니다. 우리가 이 리더가 돼야 되고, 그래서 빨리 국방을 위해서 로봇을 어떤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을 연구하는 그런 것들이 만들어졌으면 좋겠고, 어떤 뭐 협의회라든지 국방로봇 협의회에서 아마 이쪽을 아마 많이 주도해 나갈 거고, 그래서 제가 지금 저희들이 축적된 경험과 기술을 바탕으로 제가 말씀드리면은 어떤 국방 로봇이든지 3년 만에 해결할 수 있어요. 우리 기술력으로. 그렇기 때문에 길게 나올 필요도 없고 3년 내에 미션을 제기하면은 3년 내에 달성 가능하도록 저희 로봇 산업 커뮤니티가 지원할 것이니까 저희들하고 같이 좋은 계획을 만들고 추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평생 로보틱스를 연구 개발하신 전문가로서 로봇 산업과 로봇 활용, 가치, 로봇과 함께하는 국방 발전 방향 등에 대한 훌륭한 인사이트를 강연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한국로봇산업협회 김진호 회장님께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는 한국전자기술연구원 임태범 본부장님께서 국방로봇 부품 소프트웨어 생태계 조성 방안을 주제로 발표를 해 주시겠습니다. 임 본부장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술적인 효과가 현재 전장에서 이미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나라도 준비를 해야 되고, 지금 이 국방 로봇 포럼이 이제 출발하면서 굉장히 의미가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넘겨주십시오. 예, 그래서 우선은 참고를 좀 많이 해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좌측 하단에 보이는 이게 우크라이나의 도네츠 각입니다. 거기서 러시아 군이 실제 72대의 장갑차하고 1,500명의 이 병사를 이제 도하 작전을 하고 있는데, 실제 45초 안에 지금 우크라이전이 지리정보 시스템하고 이 포병 체계하고 서로 자동화를 통해 가지고 45초 만에 의사결정해 가지고 저지를 했던 사례가 좀 있습니다. 이것처럼 국방 쪽 관련되는 이 무인 체계 또는 실제 사용을 하기 위한 AI 플랫폼이라든지 클라우드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거를 도입을 좀 하고 있고, 국내에서도 우리 군에서도 굉장히 노력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열심히 이 우크라이나 전에 대해서 분석을 좀 하고 있고, 해외 같은 경우는 크게 두 가지가 저희를 참고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팔란티어라는 회사와 좀 앨런 머스크의 스페이스X 두 개를 저희들이 굉장히 집중적으로 보고 있는데, 기존의 국방 로봇 같은 경우는 통신이나 이런 것들의 한계 또 이런 부분 때문에 운용하기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근데 스페이스X 통해 가지고 이 거리 제한, 통제하는 제한이 없어지는 이 환경 변화가 좀 있고요. 또 하나가 이 팔란티어라는 회사가 굉장히 주식을 찾아보시면 굉장히 높습니다. 이게 뭐냐면 원래는 CIA의 소프트웨어를 이제 개발해주던 업체였는데, 이 AI 기반의 어떤 이 분석 또는 이 지위를 결심하는 어떤 소프트웨어를 제공함으로써 굉장히 좀 빠르게 성장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런 저궤도 통신망, 그 다음에 팔란티어 같은 어떤 이 AI 결심 지원하는 시스템, 그 다음에 무인 체계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측에 보이는 것처럼 이제는 이 국방 로봇과 이 무인 체계가 이제 미래가 아니라 실제 사용되는 현실이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목차고요. 저희 회사는 이제 종합방사능 업체이기 때문에 수중부터 수상, 공중, 지상, 그다음에 우주까지 다 포함해서 좀 현재 개발을 좀 진행을 하고 있고, 지금 한국형 GPS 같은 KPS도 한국연하고 같이 저희들이 개발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넥선이 개발하고 있는 무인 체계인데 다양한 분야에 저희들이 참여하고 있고, 드론 또 공중뿐만 아니라 지상 플랫폼, 그다음에 수상 플랫폼 관련된 기술들 계속 개발하고 있는데, 계속 지속적으로 그에 대한 완성도를 높이려고 애를 좀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근데 우측 하단에 보이시는 것처럼 이 개발 소프트웨어 사업을 많이 참여를 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 무인 체계를 개발하고 국방 로봇을 개발하는 것도 중요한데, 걔를 어떻게 쓸 거냐, 어떻게 통합해서 운영할 거냐는 이 트렌드가 현재 국방 쪽 R&D 분야의 좀 이슈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전에 좀 개발했던 건데, 이런 트랙 타입의 로봇이라든지, 그 다음에 무인수색 차량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그 다음에 아주 작게 개인 병사가 들고 다니는 이 초소형 곤충 로봇 개발하는 부분에 저희들이 힘을 좀 쏟고 있고요. 그 다음에 거의 한 10몇 년 동안 저도 이제 책임감을 갖고 연구 개발하고 있는데,
이 웨어러블 로봇 관련된 부분들은 11년부터 계속 개발해서 지금 3.5단계에 있는 부분에 좀 현재 진행이 되고 있고, 그 다음 이제 군에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을 하기 위해서 핵심 기술을 저희들이 확보하는 단계에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무인 수상 관련된, 무인 선박 관련된 것도 한 10년 동안 저희가 기술 개발하면서 넥선이 조선사가 아니지만 거의 조선사에 준하게 배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우선 자율 항해 기술이라든지 센서 기술이라든지 그다음에 AI 처리 기술 부분들을 개발을 하고 있고요. 여기 동영상을 이렇게 클릭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해검2 형상인데 저는 원래 전공이 로봇과학입니다. 근데 처음으로 배에 대한 어떤 라인을 그린다 하거든요. 선형 설계하는 부분을 처음으로 제가 동영상을 좀 클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려서 지금 이 운영을 좀 하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 무인 선박이 그냥 감시형차라는 CCTV가 아니라 실제 무장을 탑재해서 쏠 수 있게끔 만드는 것. 10.7mm ICWS를 쏘거나 원격으로 쏘거나 또는 유동 미사일을 달아서 쏘거나 하는 부분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당연히 무인 선박이니까 자동 저반이라든지 이런 것도 당연히 하고 있고요. AI 기본적으로 탑재를 다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이 엣지 단의 어떤 AI 기술들은 많이 어느 정도로는 활용성이나 또 효과를 좀 보고 있는 상황이지만 어떤 이 자율 판단하거나 자율 임무 개입하는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저희들도 개발하고 있어서 혹시나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저희 회사하고 좀 협력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함에 탑재하는 이제 함탑재 무인수상점 개발하는 부분 저희들이 진행하고 있고요. 근데 보면 이제 배라고 보시겠지만 그걸 구성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기술과 저희 협력사들하고 굉장히 노력을 좀 많이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요거는 이제 큰 KDDX나 큰 함정의 8m급의 무인수상점을 자동으로 어떻게 진행을 했을 거냐, 이런 기술 부분도 저희들이 진행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 군에서는 이런 무인수상점을 유인함정에서 런칭을 해서 실제 임무 수행하는 부분들을 계획을 가지고 차근차근 핵심 기술을 우리 국방기술진흥연구소와 같이 개발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무장 앞서 말씀드렸는데 맨 우측에 있는 동영상만 좀 클릭해 주시네요. 12.ICWS, 20mm ICWS 저희들이 개발하고 있고, 올해죠. 올해 이제 미 해군에서 주관하고 있는 림팩 훈련 때 저희 회사에서 개발한 비공 유도 미사일을 가지고 저희들이 미국에 있는 무인수상정에 달아서 실제 발사를 한 겁니다. 이 영상은 보시기가 좀 어려운 자료긴 한데 이 국방과학연구소 안흥시험장에서 저희가 시험을 했던 내용입니다. 파이언 포격 방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다양한 형태의 아까 우크라이전의 자폭형 US가 왔을 때 타겟에 한 발 한 발 다 꽂을 수 있게끔 만들어져 있어서 최초로 미국에 수출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성능은 좀 좋다라고 여러분들 보시고요. 그리고 이 수중 분야도 저희 회사가 굉장히 잘하고 있어서 수중에 이제 군집으로 해저 지형을 동시에 측정할 수 있는 부분, AI 기술을 통해서 실제 그 기뢰인지 어떤 물체인지 착하는 부분에 대한 기술 개발 저희들이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케이스 발사 드론도 저희가 국가연의 항공원하고 같이 하면서 스위치 블레이드 600 그리고 그 발사대 기술 이런 부분들을 개발을 현재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 대가 이제 동시에 올라갔을 때 드론이 각각의 임무를 계획하고 재계획하고 그걸 통해서 자폭을 하거나 여러 가지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부분의 이 소프트웨어 기술도 굉장히 활발하게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지상 쪽에 사용하는 부분들인데 드론하고 지상 UGV를 같이 연동해서 AI가 이 전술 이 맵을 판단을 해서 지휘관한테 전술을 좀 추천하거나 하는 기술 부분들을 저희들이 개발하고 앞서 이제 발표하셨던 본부장님 말씀하셨던 LLM이라든지 음성 인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반영해서 저희들이 기술 개발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군집으로 운용하고 여러 대의 어떤 다양한 형태 그리고 이 군집 로봇 자체가 이제 컴퓨터 파워가 이렇게 높지 않을 때 운영할 수 있는 기술이나 이런 것들을 같이 병행해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저희가 굉장히 공을 들여서 저희들이 기술 개발하고 있는 건데 이 지상 플랫폼도 있지만 얘를 어떻게 유무의 복합으로 운영을 할 거냐는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 시뮬레이터를 별도로 저희들이 개발하고 있고 이 시뮬레이터를 통해서 여러 가지 어떤 통신이나 프로토콜이나 이런 것들을 확인도 하겠지만 AI를 통해서 자율적으로 판단하는 부분에 대한 학습 환경을 저희들이 만들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현재 유인 체계 굉장히 열심히 기술 개발해오고 있고 또 무인 체계도 굉장히 활발하게 국방 분야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상호 운용성을 할 거냐 그걸 통해서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유무인 복합 체계를 어떻게 지원할 거냐에 대한 고민들을 저희들 굉장히 활발하게 하고 있고 그걸 통해서 저희는 아키텍처, 통신 프로토콜, 표준 인터페이스나 IoT 부분들의 연구 개발을 좀 집중을 좀 하고 있고요. 해외 같은 경우는 실제 미국 같은 경우도 뭐 육군 쪽에는 아그보라, 해군 쪽에는 우마, 그다음에 공군은 페이스, 그다음에 나토군은 NGV 형태로 해서 이런 표준화 작업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국방 포럼에서 이런 표준화 이런 것들을 참고하고 같이 이제 좀 진행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미 작전 개념 자체도 실제 합동 작전을 위주로 하고 있고 또 해군이나 아니면 육군 같은 경우도 분산 작전하는 부분의 컨셉을 가지고 진행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 가지고 미군은 클라우드망으로 전체를 모아서 데이터 중심의 지휘 통제를 구축하겠다는 컨셉을 가지고 개발하고 있고 우리도 좀 참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국방 로봇 관련하면서 저는 조금 로봇 개발하면서 좀 생각이 좀 다르게 갖고 사람 중에 하나인데 미국에서 리플리게이트 이니셔티브라는 개념을 가지고 개발하고 있는데 국방 로봇에 너무 많은 고기능과 고센서를 넣는 것보다는 단순하게 만들고 대량 생산하는 부분을 가지고 개발하는 게 좀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형태의 아키텍처와 이런 부분 개발하는 것을 저희 넥서드 발을 맞춰서 현재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 지휘통제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4가지 꼭지를 꽂으라면 유무인 복합체계, AI, 그다음 네트워크, 클라우드 환경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4가지를 저희들이 확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기술이나 이런 부분을 참여도 하면서 또 자체 개발을 좀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휘통제 개념 자체를 이런 분산 지휘통제 마음으로 개발하고 그리고 무인 선박에 들어가는 어떤 아키텍처 이거는 무인 선박이지만 UGV도 지상 차량도 똑같이 포함이 되어 있는 그 관련된 아키텍처를 만들어서 적용하는 걸 계획을 하고 있고 그걸 통해서 다양한 통신 네트워크도 중요하기 때문에 현재 인프라로 깔려있는 통신 네트워크를 다계층으로 통합해서 어떻게 운영할 거냐라는 부분의 기술 개발 현재 많이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부분을 나중에는 엣지 클라우드 형태로 연결해서 어떻게 운영할 거냐라는 컨셉을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국방 로봇이나 이런 무인체계는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보안입니다. 그래서 보안 관련돼서 저희가 양전내선 암호를 하기 위한 기법을 사용하거나 또 탈취하거나 또 기술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안티 태퍼링 기술도 굉장히 활발하게 좀 기술 개발 좀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되게 급하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주어진 시간이 좀 짧아서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렸고 저희 에너지 넥슨 같은 경우는 전 영역, 올 도메인에 대한 어떤 연구 개발하는 부분들을 현재 저희들이 진행하고 있고 유무인 복합 체계, 또 통합주의 체계 개발하는 데 굉장히 노력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국방 로봇 관련된 이 포럼이 출범하는 게 굉장히 저는 뜻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서로 소통하면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발표 마치겠습니다. 네, 다양한 무인체계 개발 현황과 무인체계 관련 표준, 그다음에 AI 기반 통합지휘 통제에 대한 강연을 해주신 유 소장님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현대로템의 김석환입니다. 저는 지금 현대로템에서 무인 차량과 로봇 분야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금일 국방 로봇 발전 방향에 대해서 간단하게 발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미래전장 환경의 변화부터 협력 개발 사례 순으로 발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많은 분들이 설명 주신 바와 같이 최근에 미래전장 환경은 과학기술이 급격하게 발달함에 따라서 전쟁 영역이 확장되고 전투 지역이 다양화되고 있고요. 특히 이에 따라서 전쟁 양상이 초연결에 바탕한 네트워크 기반의 그러한 전개 전투 양상으로 급격하게 바뀌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전장 환경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현재 세계 각국에서는 유무인 복합 전투 체계의 개념을 도입해서 이를 발전시켜 나가고 있고요. 특히 현대로템은 지상무기 종합업체인데 지상무기 관점에서 봤을 때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 무기 체계에 대한 상당히 큰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유무인 협력 체계 기반으로 한 강력한 무기 체계 개발이 필요한 상황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자세히 살펴보면 특히 지상 무기 체계에 있어서도 무기 체계가 점차적으로 민간하고 상당히 유사하게 됩니다. 지능화, 무인화, 자동화, 전동화 이러한 부분을 통해서 유무인 복합 체계가 지상 무기 쪽으로 지속적으로 발전되리라고 보고 있고요.
이러한 부분에는 조금 전에도 말씀 주신 바와 같이 네트워크화에 따른 통신에 대한 문제가 상당히 중요한 이슈 사항으로 발전되고 있습니다. 현대로템에서 지상무기체계 관점에서 지상공과 연계한 유무복합체계의 전투 개념의 소개 동영상을 간단히 보시겠습니다. 시간이 짧아서 중간에 조금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지상 쪽에서 유인 체계와 협업하기 위한 유인 체랑, 다목적 유인 체랑 기반으로 해서 협업을 요구하는 부분이 되고요. 지금 초반에는 이제 무인체계 혼자 단독으로 진행되지만 이번은 위험한 상황에서 무인체계가 먼저 투입되어서 전상 상황을 파악하고 유인체계에서 다시 협업해서 다양한 임무 수행을 가능하도록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당연히 기본적으로 지상체계 혼자만 되는 게 아니라 항공체계와 연계해서 유무인 항공체와 연계해서 지상과 항공이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작전 수행이 가능하도록 하는 부분이 되고요. 특히 최근에는 이제 저희들 쪽에서도 기본적으로 휠 궤도형 차량뿐만 아니라 이와 같이 무인 체계에서 로봇까지 가미해서 새로운 어떤 무기 체계 운영 개념을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중앙에서 동영상 여기서 잘라보도록 하고요. 이제 국내에서 무인 체계, 지상 무인 체계의 개발 사례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무인 체계를 그리고 국방 무인 산업을 어떻게 발전시켜 나가면 좋을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는데요. 앞서 많은 분들이 설명 주신 바와 같이 미국 같은 경우에서도 상당히 다양한 무인 체계가 개발되고 이에 대한 운영 개념을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GDLS의 NGCV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서는 정찰 및 유민 공조 작전 등의 수행이 있었고요. 최근에 또 GDLS에서 미션 커맨드 언더 무브라는 개념을 발전시켜서 여기에서는 복수의 무인 체계를 운영하기 위해서 차량형 지휘소형 차량에 기반으로 해서 10톤급의 UGV 무인 차량을 운영하고 여기에 더해서 UGV 편대를 복합적으로 운영하는 개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공통 운영 아키텍처로 NGEA라는 독특한 아키텍처까지 적용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도 98 유령 부대라는 걸 창설해서 유무인 복합 체계와 무인 체계가 복합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서 실제적으로 병사들의 생존성을 향상시키고 전투 효율성을 확보하는 사례를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서 잠깐 박명훈 센터장님께서 말씀 주신 바와 같이 에스토니아에서 윌렘사에서 만든 테미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유명한 기방형 아키텍처 기반으로 모듈화 기어라를 이루어나가 있는 좋은 사례가 되어 있고요. 이걸 더 발전시켜서 최근에는 타입X라는 더 큰 궤도형 차량까지 만들어서 선보이고 있습니다. 독일 같은 경우에서도 라인메탈에서는 미션 마스터 시리즈를 가지고 임무에 따라서 계열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특히 최근에는 AI 기반의 다중 센서 기반의 정보 공유하는 시스템까지 개발해서 선보이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국방과학연구소를 중심으로 해서 무인 수색 차량이나 무인 경전수 차량을 개발해 왔고요. 민간에서도 하나나 현대로템이나 다양한 무인 체계를 개발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국방 핵심 기술 사업 등을 통해서 기존에 유인으로 운영되던 전차, 장갑차, 그다음 K9 자주포 같은 시스템들을 무인화, 선택적으로 유인 또는 무인으로 운영하기 위한 유무인 전환 기술까지 해서 개발해서 보다 유무인 복합 운영을 위한 다양한 기술들이 개발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 아까 동영상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기존의 궤도형 차량이나 차량용 차량에 의한 유무인 복합 전투 차량의 어떤 한계성을 극복하기 위해서 또한 최근에 급격하게 발전되고 있는 AI나 로봇 기술 등을 활용해서 이제 새로운 한계를 극복한 뉴 모빌리티에 대한 개발이 진행되고 있고요. 특히 저희들이 뒤에도 잠깐 설명드리겠지만 램보 로보틱스와 같이 민간의 우수한 로봇 기술을 활용해서 신성 연구개발 사업 1호 중에서 사적 보행 로봇을 국방 무기체계화하는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특수 로봇 체계 등이 국방 쪽에서 개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앞선 국내 개발 사례를 통해서 저희들이 살펴봤을 때 미래 기상 무인 체계 발전 방향으로 살펴본 핵심 기술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기방형 아키텍처를 중심으로 해서 민간에 발전되고 있는 AI, 전동화, 그리고 자율주행 기술과 네트워크 통신 기술, 로봇 기술 등을 기반으로 해서 유무인 복합 체계를 위한 핵심 기술이 상호 협력 기반으로 해서 발전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앞서 잠깐 나왔지만
국방 쪽에서는 아키텍처, 공통 아키텍처를 어떻게 가져가는가가 상당히 중요한 이슈가 되어 있고요. 현재 국방부 중심으로 해서 K무사라는 공통 아키텍처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참고로 봐야 될 부분이 민간에서 진행하고 있는 SDV라는 얘기 됩니다.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SDV는 테슬라에서 자율주행 차량을 풀 자율주행 기술을 개발할 때 아키텍처를 테슬라 전용으로 만드는 시스템입니다.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비클이라는 개념이고요. 이 개념 자체가 어떻게 보면 국방에서 사용하고 있는 K무사하고 상당히 유사한 부분입니다. 근본적으로 공통 아키텍처 기반으로 해서 최종적인 목표는 경제적인 부분이 있고요. 이러한 걸 달성을 위해서 플랫폼의 기회라와 임무장치, 주요 소프트웨어 하드웨어의 모듈화를 도모하고 있는 부분이 가장 큰 유사성이 되어 있습니다. UAE 전동화 시스템 같은 경우도 미래 무기 체계에서 상당히 중요한 이슈인데요. 현재 민간에서 상용해서 전동화 시스템이 상당히 발전됨에 따라서 특히 하이브리드 전기 차량, 다양한 시스템들 발전함에 따라서 이러한 시스템은 주로 다 기본적으로 바이와이어의 기술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서 이 바이와이어라는 것 자체가 근본적으로 제어나 운용성이 아주 유용하게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차량의 전자와 소프트웨어의 어떤 양이 늘어나는 부분에 상당히 큰 맞이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무기 체계에서도 동일하게 이러한 부분들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당사에서는 민간에 활용되고 있는 수소 연료전지 시스템을 차량 전 장갑차 그리고 차세대 전차 등에 적용하기 위한 핵심 기술을 개발하고 있고 또 대형 차량을 위한 군용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즉 운영형 병렬용 등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기본적으로 이러한 구동력을 받쳐줄 수 있는 단일 모터 기반 그리고 단일 모터 플러스 다단 유속 기반 그리고 다중 모터 기반 다양한 고출력 핵심 부품과 이와 연계한 시스템들을 개발해서 군용화 적용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고요. 또 앞서 말씀드렸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어떻게 보면 이러한 단체적으로 움직이는 시스템들을 복합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통합 네트워크 기술이 가장 중요합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서도 현재 기존의 군용 통신 장비하고 흔히 말하는 5G나 4G 이러한 민간의 상용 통신망을 신속하게 연결시켰다가 분리할 수 있는 이러한 기술을 통해서 작전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국내에서도 지금 모바일 애동 네트워크로 해서 기존 무기 체계 통신 시스템을 보다 향상시키기 위한 기술들이 국방 핵심 기술에서 인도에 착수되어 있습니다. 자율주행은 기존에 이제 현재로서는 다목적 운차량, 무인 수색 차량 등에서는 기본적으로 경로지 기반의 자율주행이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민간과 동일하게 궁극적으로는 엔드-투-엔드 야지 자율주행 기술로 발전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는 실질적으로 현재는 민간에서는 테슬라 같은 경우는 위상 기반으로 이제 자율주행을 주로 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군하고 다른 부분들은 민간에서는 정밀맵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고 정밀맵 위에서 학습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엔드-투-엔드 자율주행으로 이루어가고 있습니다만 국방 쪽에서는 이러한 정밀맵을 가지고 있지 않은 미개척 지역에 대한 자율주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민간보다는 조금 다소 느리게 진행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 이러한 부분으로 나아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부분은 말씀드릴 것 없이 기본적으로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떤 전장 상황이나 제어 증명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기존의 동력화 기반으로 보행 제어가 이루어지고 있던 이러한 부분에서도 AI 강화 업소를 통해서 보다 험지 보행 성능을 향상하는 부분들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다양한 부분에서 이런 인공지능들은 지속적으로 무기체계에서 활용될 중요한 기술로 되고 있습니다. 우선 이 배도형 무기 차량을 대신하는 리모빌리티 설명드렸었고요. 국방 로봇 산업 발전 방향에 대해서 또 정책적으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기본적으로 3자부 로봇 산업 정책에서는 제4차 진흥형 기본 계획에서 제조업부터 시작해서 국방과 사회안전 전 영역을 대상으로 해서 2030년까지 산업 규모를 4배까지 증가시키기 위한 3대 정책을 제시해 주신 바가 있고요. 국방부 쪽에서도 살펴보면 무인 치료와 관련돼서는 인공지능 기반 유무인 복합 전투 체계 구축을 증명을 하였고 이를 통한 유무인 체계 발전 방향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러한 부분에서는 5가지 중점 과제를 세우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이러한 부분들이 국방 로봇 산업 발전에 상당히 시사한 부분이 있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차나 장갑차 같은 경우는 상당히 오랜 기간 군에서 사용하면서 새로운 어떤 성능 개량이 있더라도 운용 개념 위에 맞춰서 같이 발달해 왔지만 지금 밑에 보이시는 이러한 무인 차량이나
그리고 로봇 같은 경우, 심지어는 드론 같은 경우에도 우크라이나에서 마찬가지지만 실제로 맨 처음 사용했을 때는 운영 개념이 정립되지 않아서 다양한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이런 운영 개념과 함께 기술이 같이 발전하는 부분인데 유무의 복합체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제대로 된 유무의 복합체계가 구축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운영 개념에 대한 정립이 있어야 되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다양한 핵심 기술 개발과 또 특히 인공지능 기반에서의 중요한 학습 데이터, 군용에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데이터가 민간 업체들은 상당히 접근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확보해서 같이 공유할 수 있는지, 네트워크 환경과 이러한 관리 부분을 같이 연계해서 이러한 5가지 중점 과제를 통해서 저희들이 국방 로봇 산업을 발전하기 위한 어떤 참고용 자료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최근에는 이러한 유무의 복합체계를 보다 가속화하기 위해서 앞서 설명드렸던 K-모사를 통해서 경제적으로 신속한 연구 장비와 플랫폼의 개발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대네트에서 다양한 체계를 개발하고 있지만 오늘 이제 국방과 연수 기술을 협력 기반으로 해서 개발되고 있는 주요 사례 2가지만 저희들이 간단히 소개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여주시는 다목적 무인 차량 같은 경우에는 최초의 국방 신속 시범 사업을 통해서 2020년도에 최초로 군에 납품되어서 다양하게 운영 중이고 3년간 군 피드백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운영 개념과 기술을 발전시켜 나가고 있는 제품이 되겠습니다. 제품은 기본적으로 국방 무식에서는 아마 거의 처음으로 인식 기반으로 종속주행 기술을 적용하였고요. 기본적으로 원격과 자율주행이 이루어지는 시스템으로 해서 6x6 플랫폼으로 해서 현대로템에서 최초 기획해서 개발된 제품이 되겠습니다. 이 제품은 기본적으로 2톤급 차량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제품을 최초로 개발할 때 민수에서 자동차에 쓰고 있는 각종 부품들을 빠르게 적용함으로써 경제성 있고 신뢰성 높은 제품으로 만들고자 저희들이 민간 기술을 기반으로 한 국방 로봇을 개발하는 사례가 되었고요. 최근에는 이러한 국방 로봇에서 개발한 다목적 무인차량 기술을 거꾸로 스피드오프해서 민수용 플랫폼 2가지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 그룹과 함께 개발하고 있는 다목적 물류 로봇 6파드는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기본적으로 다목적 무인차량 6x6 플랫폼을 활용해서 실외에서 활용할 수 있는 물류 로봇 형태로 지금 개발을 추진 중에 있는 되었고요. 시장님 마무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난 11월 초에 소방청과 함께 저희 공동 개발을 결정한 소방 로봇 같은 경우에도 지하 주차장 화재 진압용 로봇을 다목적 무인차량 기반으로 해서 개발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동영상으로 간단히 소개드리겠습니다. 지하주차장 화재는 지난번 아파트 지하주차장 화재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실내에 사실 소방관들이 이러한 환경에 매뉴얼상에서도 투입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어려움이 많았었는데 이러한 환경에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소방 로봇을 투입해서 화재 현장에서 화재 상황을 영상 기반으로 해서 파악을 했고요. 특히 공공의 여러 환경에서 자위 근무 시스템을 통해서 자체의 내각에서 스스로 보호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화재 현장에서 화원을 탐지했을 때 방수포를 발사해서 실질적으로 화재 진압이 가능한 형태로 지금 저희 개발을 착수했습니다. 내년 말경도에 저희들이 진압 로봇을 개발하고 소방차량 4대를 인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상 좀 빨리 진행하도록. 마지막으로 대테러 작전 가족 동행 로봇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랭고 올림픽스하고 저희들이 같이 개발한 플랫폼이 되었고요. 지금 현재 시평락과 함께 시험 평가를 마치고 군용 시험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같은 시험을 다 마쳤고요. 본 동영상은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들이 소개시킨 소개드린 동영상인데 지난 24년 10월 1일 국군의 날 행사 때의 동영상이 되겠습니다. 이제까지 작년까지만 해도 국군의 날 행사에 무인차량이 퍼레이드에 활용된 적이 있는데 금년도에는 최초로 국방 로봇이 국군의 날 행사 최선단에서 지금 운영이 되었습니다. 제가 이번에 이제 국방 로봇 산업 협의회 창립과 맞춰서 이 동영상 준비하는 이유는 금년도에 최초로 이렇게 국방 로봇이 퍼레이드에 참여했었는데 앞으로 국방 로봇 산업 협의회를 통해서 이러한 국방 로봇이 많은 산업을 보다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 소개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좀 시간이 추워졌는데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네, 미래 전투 환경의 변화, 국방 로봇 산업 발전 방향, 국방 연구 개발 협력 사례 등을 발표해 주신 김석환 현대부전 실장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정해진 시간이 있다 보니까
또 많은 분들이 발표를 하시다 보니까 좀 서두르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자, 이제 마지막 발표자를 모시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소개받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장명훈 센터장이라고 합니다. 저는 사실 이제 10월 1일부 전까지는 하나 시스템에 있었고요. 주로 유무인복합 전투체계 쪽에 연구를 진행을 하다가 지금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로 10월 1일부로 이제 옮기게 됐고, 지금 현재 오늘 주제 발표로 준비한 거는 지상 무인체계 R&D 가속화 방안인데, 이제 지상에서 그동안 이제 가장 각광을 원래 받았던 게 유지비입니다. 근데 이제 현실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실제 이제 개발이 많이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왜 그런지와 또 어떤 부분이 개선돼야 되는지를 이제 업체, 이런 방산 업체 입장에서 간략하게 정리한 내용을 발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이게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전장 양상을 저희가 나름 분석한 거하고, 그다음에 이제 국내에 어느 정도 개발을 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생각했을 때 어떻게 하면 좀 가속화를 할 수 있을지 이걸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페이지가 제가 이제 많이 쓰던 내용인데요. 저는 사실 이 드론 분야하고 안티 드론 분야도 좀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지금 보면 드론이 워낙 지금 우크라이나전에서 값도 싸고 하다 보니까 엄청나게 활약을 하고 있고요. 저 사진에 보시면은 실제로 전차 장갑차들이 이제 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처음에 공포로 시작했다가 교란만 했다가 지금은 완전한 이제 위협이 되고 있죠. 그래서 전차 무용론도 나오고 전차에다가 APS를 탑재하고, 저도 이제 APS를 연구했지만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병사들도 싸울 수 있는 이제 병사들이 나가서 당장 이렇게 하기가 너무 힘든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니까 기존에 있던 전자전이라는 기술이 갑자기 부상을 했습니다. 저 드론을 막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전자전 무기들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이제 드론을 향해서 24시간 전자전 제거로 이제 공격을 하는 거죠. 물론 뭐 자기들도 공격을 못하겠지만, 이러다 보니까 드론이 또 이제 위협을 받는 거고요. 드론을 공격할 수 있는 이제 레이저나 복합 방어 체계, 우측 하단에 있는 게 이제 저희가 개발을 하다가 제가 이동을 한 건데, 이런 값싼 소형 한 3kW, 5kW 레이저 가지고 저런 드론에 바로 대응을 하면, 복합으로 대응을 하면 드론이 무력화된다. 이런 안티드론 체계들은 값싸고 좀 만들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드론을 바로 대응하는 수단으로 바로 이제 등장을 하기 시작했고요. 지금 아시다시피 동영상 같은 것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드론이 이런 영상 처리 분야는 기술이 워낙 고도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 표적을 낙동해서 추적을 해서 공격하는 것은 지금 일반적인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드론에 이제 저런 제보 공격이 오다 보니까 통신이 안 돼도 AI로 이제 탐지 추적하는 이런 기술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드론을 이제 가장 주목하게 보셔야 할 것은 저런 이제 기존에 말로만 했던 군집이라는 기술들이 벌써 실제화되고 있습니다. 중간에 딱 보시면 러시아가 샤헤드 136이 엄청난 드론이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한 3천만 원 정도 하게 되고요. 한 키로수도 한 2,000km 이상 날아갑니다. 일반 이제 뭐 사람들은 얘기하는 오토바이 엔진이라고 하는데, 그런 저가의 엔진을 써서 엄청나게 걸린다고 소모성이고, 저런 드론들을 트럭에 5대, 10대를 군집으로 운영을 해서 공격을 하기 때문에 이걸 막으려면 이제 엄청난 장비와 비용이 드는 거죠. 이런 이제 군집의 힘이 그냥 큰 것 같고요. 그 동영상은 시사하는 바가 있어서 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소리 좀 켜주실 수 있나요? 제가 말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가 기존에 드론만 사용을 하다가 이제 유즈비를 활용한 이런 거를 러시아가 이제 하다 보니까 드론과 유즈비가 이제 싸우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실제로 전장에서 이제 병사들이 싸워서 밖에 나가서 싸울 병사들도 없고, 실제로 이제 하다 보니까 무인체계끼리 싸우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일이 이제 벌어지고 있고요. 실제 저희가 이제 잘은 못 보지만 유즈비나 이런 것들을 보유하고 있던 거, 아니 각 나라가 아직 프로타입이긴 하지만 이런 걸 전쟁에 실제 투입하고 있습니다. 이제 시험성을 좀 보면 드론이 나오니까 이제 전자전 기술이 나왔고, AI 드론이 나오고, 군집 기술이 나오고, 그리고 다음은 이제 뭘까? 이런 거가 시사점이 되어 있고요. 무인체계끼리 이제 전쟁을 하는 시대가 벌써 돌아했다는 게 시사점이 되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지상부 무인체계로 정의를 하는 UGV는 지금 어떤 상황인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각국에서 UGV를 개발을 하고 중단도 하고 뭐 엄청나게 반복을 합니다. 근데 지금 가장 그나마 활발하게 하고 있는 데가 미국하고 에스토니아입니다. 사실은 뭐 이스라엘도 많이 하고 있는데,
현재로 실제로 시제품에서 전장에 투입되고 있는 것은 이제 미국의 일부 UGV 하고요. 미국은 실제 RCV 프로그램도 이제 NGC 프로그램도 하고 있고요. 에스토니아는 윌렘사라고 하는 이제 회사, 그게 크지도 않습니다. 그 회사가 이제 테미스라고 하는 소형 로봇을 해서 실제 우크라이나에 지금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걸 잠깐 보면요. 미국은 RCV, 그러니까 10톤 미만의 RCV-L, 그 다음에 이제 20톤 미만의 RCV-N, 이렇게 해서 저런 지상 차량 플랫폼에다가 각종 유도탄이나 무기장을 탑재를 해서 무인으로 운용을 한다. 여기 로드맵이 수립되어 있고요. 지금 이제 궤도용 차선용으로 해서 각 업체를 설정해서 상단에 보시면 이제 GD, 텍트론, 오시코시, MCQ 뭐 이런 업체가 4개로 축약이 됐고 복수용과 개발을 해서 지금 대표 플랫폼을 이제 선정하려고 하는 연구가 있습니다. 특이한 점은 하단에 보시면은 소프트웨어 업체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특이하게 나중에 이제 제가 주제로 설명을 할 건데 이런 소프트웨어를 국방부에서 무기 체계하고 별도로 획득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게 모든 플랫폼에 공통으로 운영을 해야 되고 정부에서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별도의 획득 체계인 DIU라는 조직에서 이렇게 획득을 하고 있고 거기에는 저희가 알만한 이제 코디악이나 포테라, 에야, 오버랜드 에야 이런 이제 AI 업체, 소프트웨어 업체들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에스토니아 이제 UGV가 되어 있고요. 이거 유튜브나 이런 데 보면 되게 많고요. 저런 UGV가 되게 특이한 게 저 좌측에 이런 궤도형이 쌍으로 되어 있고요. 여기에 이제 엄청난 페이로드를 실을 수 있고 저희가 실제 업체 미팅을 해서 만나보고 해보니까 그동안 10년 이상을 버티면서 많은 이런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엄청나게 기술이 많이 올라온 것 같아요. 사실 에스토니아가 사실 이런 우리 글로벌 대기업들하고 대주었을 때 이렇게 수주에서 이길 수 있겠나를 봤는데 그게 아니고 얘네들은 가성비로 접근을 하기 때문에 지금 대부분의 UGV는 우크라이나를 보시면 윌렘사 플랫폼 기반으로 되어 있고 얘네가 전면에 나서지 못하면 다른 글로벌 기업들이 참여하는 것도 되어 있습니다. 이 전투용 로봇이 과연 이제 드론은 이제 성공을 했는데 UGV는 그럼 과연 어떻게 될 거냐를 봤을 때 약관적으로 보는 좌측의 내용들이 있고요. 아직도 이제 통신이나 이런 것 때문에 힘들다 이렇게 보는 면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좌측을 보는데요. 얼마 전에 우크라이나에서 실제로 러시아에다가 샘플로 저런 프로타입을 한번 보내가지고 RCWS로 한번 쏴봤는데 러시아 내부에서 난리가 났죠. 왜냐하면 저 조그만 UGV가 사실 리모트 컨트롤 수준입니다. 제일도 안 줍니다. 네, 저거만 딱 갖다 놓더라도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누가 쏘는지도 모르고 어쨌든 엄청난 혼란을 야기해요. 그만큼 이제 드론의 효과를 보고 나서 이후에 이제 UGV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벌써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럼 이제 국내는 어떻게 했냐? 앞서 유재관 소장이 이제 이 육미복합 체계를 설명을 드렸는데 저희는 이제 육미복합 체계라는 큰 타이틀 안에 유인 체계, 좌측 상단에 유인 체계가 있고 하단에 보면 선택적 유인 체계라고 있습니다. 유인도 되고 무인도 되고 현재 이제 그런 체계들이 중간 단계에 있고요. 우측에 이제 가야 될 무인 체계가 있고 나중에 이 무인 체계를 활용한 계열화가 되겠습니다. 저는 로드맵을 이렇게 그리고 있고요. 지금 현재는 아쉽게도 지금 K방산으로 해서 수출이 엄청나게 되고 있지만 97%가 유인 체계입니다. 네, 아직 무인 체계는 거의 전력화된 게 없고요. 우리가 말하는 지금 이런 세미나의 주제로 아름답고 먼 미래를 그리고 있지만 실제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면 선택적 유무인 체계만 지금 사업이 가고 있고요. K9을 원격 유인하는 사업, 그다음에 상륙 돌격 장갑차를 원격 유인하는 사업, 그다음에 K10 타운차를 유인하는 사업, 이 세 개가 전국적으로 유무인 협업 체계로 가고 있고요. 전국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아마 저거는 아마 제가 봐서는 27년 이후에 전력화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무인 체계 같은 경우는 무인수색이 지금 체계 개발 거의 완료되고 시험을 하고 있고 뒤에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목적 같은 경우도 이제 구매로 해서 하고 있고 중정도는 아직 진도가 나가지 않고요. 현재는 이런 상황입니다. 앞서 이제 설명드리는 유무인 복합 체계가 되어 있고요. 딱 요 세 개 플랫폼에 대해서만 지금 현재 시험 개발 내지는 이제 체계 개발까지 준비하고 있고 제일 하단에 보시는 거는 국내 사업이 아닙니다. 저희가 이제 호주에서 요구를 해서 저런 체계, 탄원차를 무인하는 이런 프로젝트가 있어서 진행을 하게 됐고요. 호주에 이제 K9을 수출하다 보니까 이 탄원차를 운전할 병사가 없는 걸로 되어 있어서 탄원차가 거꾸로 저런 자주포를 따라가는 저런 형태의 무인화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페이지는 이제 국가과학연구소를 위해서 준비를 한 자료이긴 한데요. 사실 2006년부터 해서 엄청나게 이제 지상 무인 체계를 개발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박 박사님도 하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많은 이제 프로젝트를 하기 위해서 국내에 많은 방산기업들이 참여를 해서 했는데 아쉽게도 우측에 보시면 파란색으로 된 딱 3개만 지금 전력화 내지는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다 전력화는 아쉽게도 좀 실패한 상태고요. 물론 뭐 앞에 수행을 했던 프로젝트가 다 뒤에 있는 이 과제의 기술이 되긴 하겠지만 시사는 많은 유니셀 차량, 그다음 폭발밀 제거 로봇 같은 경우는 이제 얼마 전에 양산 준비를 거의 마쳤습니다. 고정도 나오고 있고 다목적 무인 차량은 이제 구매 사업으로 받았습니다. 사실 이제 유지비 쪽으로 실적이 좀 미진한 상태고요. 폭발물 탐지 일부 로봇은 이런 형태로 되어 있고요. EOD를 제거하는 역할, 그다음에 이제 폭발물을 물포종을 사서 폭발시키는 그런 게 로봇이 되어 있고 아주 소형 로봇이라고 있습니다. 지금 무인셀 차량이 되어 있고요. 지금 한참 이제 체계 개발 완료를 하고 RCWS가 12.7mm가 탑재되어 있고 주로 이제 남시장차, 수소층차로 쓰고 있고요. 이건 다목적 이제 무인 차량이 되겠습니다. 구매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고 주로 수송이나 이런 쪽에 쓰는 건데 RCWS 7.6mm 이하 탑재되어 있어서 일부 자기 방어용으로 쓸 수 있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서 하고 있는 제품의 특징은 오른쪽에 보시면은 해외 사업을 하다 보니까 연속 운영 시간의 장점, 그다음에 대용량 배터리 되는 거 하고, 그다음에 제품들의 수급의 문제 때문에 국산화하는 데 좀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실 앞서 다목적 무인 차량 사업을 보여드린 이유가 좀 있습니다. 국내에 구매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이 시장도 워낙 작고 도저히 이제 사업을 유지하기가 힘든 상황 정도까지 와서 저희는 사실 해외 사업을 보고 있어서 미국의 FCT를 진행을 했거든요. 미국의 FCT를 성공적으로 진행을 했고 그걸 피드백을 받아서 하단에 보시는 이제 그룹라고 하는 다음 모델을 또 만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기서 중점을 하고 있는 거는 저희가 최초에 생각한 거는 자율의 기술이었습니다. 근데 미국에서 원하는 건 그게 아니더라고요. 지금 우측 하단에 보시면은 자율을 원하는 것도 있지만 하이브리드 엔진을 원하고 있습니다. 실제 전기차 플랫폼에 이렇게 원격으로 가면 좋겠다고 하지만 실제 이 플랫폼 로봇의 목적에 맞게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게 하이브리드 엔진을 원하고 있어서 저런 타입으로 만들고 있고요. 실제 900km 이상을 이제 적재를 하고 저 정도 300km 이상을 주행할 수 있는 저런 플랫폼으로 해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안에 이제 자율기술도 지속적으로 개발을 할 거고요. 현재는 고객의 요구에 맞게 저렇게 플랫폼을 개발을 해서 앞으로 이제 수출을 한번 도전을 해보려고 합니다. 요 앞에까지 이제 말씀드렸고 실제 말씀드리고 싶은 점입니다. 저희가 이제 하나 시스템에서 에러가 나서 어떤 게 문제고 어떻게 나가야 될지 좀 생각을 해서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봤는데 실제로 좌측에 보시면은 이제 이게 인명을 중시하고 전자력이 확대되고 막 이런 거가 자율의 기술하고 되어 있거든요. 지금은 앞서 드론에 대한 공격하고 많이 바뀌었지만 전쟁에서 쓰려면 좌측에 있는 세계가 제일 중요합니다. 이 통신 환경이 열악해서 실제로 이제 아무리 자율이 발전을 해도 쓸 수가 없을 정도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극복하는 기술이 제일 필요하게 되고요. 드론이 위협을 했을 때 어떻게 대응할 거냐. 드론하고 지금 가성비도 좀 많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극복 기술, 그다음에 비용을 절감하는 기술 이렇게 되어 있고요. 중간에 있는 게 이제 고속 기동을 하고 저속 대전 지역을 하는 이제 하이브리드 엔진 기술이 되겠습니다. 기술을 요약해보면 기술명이 저희가 이렇게 임명이 되어 있고요. 첫 번째는 초연결 하이브리드 통신 기술이라고 명명이 되어 있고 실제로 정보과제로 기술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잼밍이 왔을 때도 통신을 할 수 있어야 된다. 기술은 뒤에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다계측 폭파 방어 기술은 저희가 안티잼밍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그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UGV도 방어가 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 됩니다. 세 번째로 이제 가격을 떨어뜨리기 위한 대여랍니다. 저희가 일반 용어로 한 건. 그다음에 두 번째가 그다음에 이제 저는 하이브리드 지금 하고 있는 기술과 AI 상해 구매 기술과 앞서 유정성이 말씀했던 아키텍처 그런 기술들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에 있는 중장기 고도 기술을 하지 않겠다는 게 아니라 우선순위에서 저희 이제 체인지를 두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통신에 관련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림이 좀 난해하긴 하지만 실제로 국내에서 정부적으로 해서 개발을 하고 있고요. 좌측에 있는 저런 이제 세 가지 기술들을 하고 있고 개념은 앞서 이제 발표에서 나왔지만 이런 레디오 여기도 상용 위성 포인트 위성을 활용을 하는 거고요. 이 위성하고 기존에 있는 C2 통신하고 이 하이브리드 복합으로 써서 어느 지역에서도 건물이 가려진 지역에서도 이제 통신이 끊지 않는 환경을 제공해요. 이래야 유지비가 운영이 될 수 있다. 지금 전장에서 실험을 해본 결과가 있습니다. 해외도 이제 이런 실험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저희도 이런 기술들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드론을 방어하는 분야는 쟤거만으로도 안 되고요. 레이저 혼자만으로도 안 되고요. 이렇게 복합으로 해서 방어하는 개념이 이미 만들어졌고 이미 자치계처럼 장갑차를 구하는 APS 개념으로 수립이 되어 있고 기술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측에 있는 이런 레이저, 소형 레이저를 활용하고 있는 있고요. 이런 이제 기술들이 돼야 아까 유지비에 중형 이상의 유지비에 탑재가 돼야 아니면 같이 다니는 이제 제대가 있어야 이런 무인 체계도 운영이 가능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제 공용화 모드라 가격을 낮추는 거에 대한 내용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필수 기술이긴 하지만 기존에 이제 이런 휘발유나 이런 화학연료, 화석연료를 쓰지 않고 이렇게 하이브리드 엔진이 민수 쪽에는 이미 있지만 운용에 맞게 하는 기술들을 지금 기본을 하고 있고 미국은 이미 유인 전차 장갑차도 하이브리드로 가고 있고요. 벌써 이제 브래들리나 이제 하이브리드 엔진을 탑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도 지금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저거는 이제 많이 다른 데서 보셨던 이제 사격통제. 어쨌든 적군을 먼저 보고 먼저 쏴야 되기 때문에 보는 기술들은 지금 많이 돼 있습니다. 좌측에 1단계 정도의 상황식 장치 같은 경우는 지금 레드백, 아시는 레드백 장갑차에 탑재가 되어 있어서 주의와 상관없이 300도를 카메라를 돌리지 않고 AI로 탐지하는 것까지 되어 있고요. 중간에 보시는 저 무장하고 이제 연동을 해서 하는 단계를 지금 현재 하고 있고 우측에 보시면 이제 저는 아이언비전 많이 보셨을 겁니다. AR로 연동을 해서 하는 역할까지 저희가 연구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의 목적은 저렇게 탐지 거리를 늘리고 자동으로 탐지를 하고 운용 인원을 한 명 가지고 운용을 하려고 하는 거고요. 반응 시간도 엄청나게 단축을 해서 먼저 쏠 수 있게 이렇게 하려고 하는 기능들이 되겠습니다. 선생님 마무리 좀. 예, 다 끝났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마지막 테마트만 끝내겠습니다. 저희가 하시고 싶은 거는 저희가 앞서 해외까지 나간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정부기관 주도로 사업을 진행을 해야 이런 운영개념 연구하고 이게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분야를 좀 건의를 계속 지속해서 드리고 있고요. 미국에 있는 저런 프로그램처럼 좀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에 대한 아까 여기 나왔듯이 이렇게 소프트웨어는 분리사업으로 추진하는 거에 대해서 되게 조심스럽지만 검토를 좀 진행을 해야 되겠다는 걸 말씀드리고 이런 계열화에 대해서 소형은 군집화, 중형은 이제 계열화하는 거고 대형 같은 경우는 좀 천천히 진화적으로 가야 된다. 그까지 말씀드리고요. 제가 빨리 한다고 했는데 좀 시간이 오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희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이제 차별화된 첨단 기술을 개발을 해서 글로벌 이제 지상 무인 체계를 제공하는 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상 무인 체계 동향 국내 개발 현황 및 지상 무인 체계 가속화 방안을 발표해 주신 네. 제가 오늘 기업체 쪽의 발표를 들어보니까 반성도 되고 책임도 느끼고 무겁기도 합니다. 사실. 그래서 우선 전체 시장 현황 등등 대충 많이 생략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전부 내용을 터치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선은 로봇 트렌드가 저렇게 병목이 생기는 것은 인공지능 때문에 그렇다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그림은 국방이 가진 파일을 제가 좀 설명하기 위해서 가져왔는데 여기 보시면 월드 디펜스 마켓이 약 한 1300 곱해도 3,000조 빌리언 달러입니다. 사실은 US 디펜스가 1,000조고요. 자동차가 2,000조고 스마트폰이 1,400조입니다. 저쪽에 AI가 1,000조고 클라우드가 1,000조고 여기 GPU, CPU, AP가 1,000조입니다. 그래서 우리 로봇이 차지하는 거는 그렇게 크지는 않는데 그러나 아까 말씀대로 여기 지금 있는 모든 다 로봇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로봇의 발전이 기대되는 거고요. 이 시장도 생략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어떻게 무기체계를 개발했느냐에 대한 시사점 하나만 제가 드리고 가겠는데요. 자주포는 유사 기능을 우리가 독자 개발했습니다. 완벽하게요. 기능을 좀 카피했습니다. 그런데 전차, K2 전차는 개념만 조금 카피해가지고 우리가 완전히 독자 개발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K2 전차가 시사하는 바가 뭐냐 하면 저희가 맨 마지막에 강대국들이 가지고 있는 전차의 맨 마지막에 전차 개발을 시작했고요. 그 마지막 시점이 언제냐 하면 디지털 거의 마지막 타임이었습니다. 그리고 스펙을 올리고 아주 짧게 개발했습니다. 그러니까
세계 최고의 전차가 됐습니다. 물론 독일의 100년 역사, 엔진 뭐 이런 것들은 좀 부족했지만 디지털 전차는 최고고요. 그래서 독일의 레오파드를 능가해서 명중률 이런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로봇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걸 좀 카피를 하고 싶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지금부터는 남의 걸 카피하면 안 되는 상황이 됐고요. 국방개혁이라는 이름을 왜 저렇게 쓰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국방개혁은 인력 감소하는 개념으로 거의 대변되고 있고요. 4차 산업혁명, 방위 산업도 이제 큰 산업이고 국가 사이언스 테크놀로지, 타 산업을 견인해야 되고 이제는 나아가서 대중국의 비상으로 인해서 사실은 중국을 막는 산업 서비스 뭐 이런 분야에 중국을 막는 방법으로서 지금 국방을 활용해야 되는 이 단계까지 지금 와 있습니다. 미래무기 체계를 한 페이지로 싹 다 그리면 좌측의 우주 항공 지상에서부터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여기 항공의 군집 자율, 무인 로봇, 해양 뭐 이렇게 정의할 수 있고 그 마지막 단에 지금까지 있었던 기술들을 다 성능을 좋게 하는데 가장 점핑하는 부분은 저기 인공지능 이하 이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이게 뭘 많이 바꾸고 있느냐면 사실은 운용과 제어와 C2 커맨드 앤 컨트롤 쪽을 많이 그래도 바꾸고 있습니다. 이거 생략하겠습니다. 이것도 생략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가 국방 로봇 분류했던 거를 이제는 지혜공 더하기 복합 로봇으로 좀 제가 분류를 했고요. 이렇게 간 이유는 이제 변신해야 되고요. 티밍을 해야 되고 저가로 스위밍을 해야 되니까 이게 하나의 새로운 로봇 카테고리를 하나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육군 총장님께서 동의를 해준 게 지금까지 군은 20년 동안 네트워크 센트릭 워페어라는 용어를 썼는데 이제부터 용어를 바꾸기로 했습니다. 인텔리전스 센트릭 워페어에서 인텔리전스 센트릭 멀티 스페이스 우주에서부터 해양까지 전체 모자이크로 가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단위 기술은 자유를 하지만 사실은 지휘통제는 휴먼 센터의 지능과 휴먼을 서포트하는 쪽으로 많이 가야 된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고요. 지금까지 2004년도 1년 동안 제가 아무것도 안 하고 기획을 해서 2005년도에 뭘 보여드렸냐면 6개월 만에 1000명 앞에 데모를 했는데 이게 우리의 평균 실력을 보여드렸습니다. 오늘 협회 회장님께서 3년 내면 모든 로봇을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저때 로봇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중요한 점이 하나 있는데요. 저희가 조금 빨리 시작한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미국이 84년도에 장갑차로 시연을 했는데 그때까지 여러 기술들 보면은 지금 정도는 들어갈 수 있다고 했는데 저렇게 많이 제가 책임자로 투자한 게 한 2,500억을 제가 책임자로 썼고 그 돈의 대부분을 성인해 주신 우리 박영호 과장님 그 당시에 과장님이 저를 좀 믿고 투자를 해 주셨는데 생각보다 딜레이 된 거는 제가 열정도 있고 노력이 있었지만은 딜레이 된 거는 기술이 그렇게 지능이 만만치 않았고요. 그러나 2014년도부터 딥러닝을 여기 지금 어플라이를 하기 시작했고요. 여기 무인 차량의 자율 판례비를 하면은 사람이 똑같은 차를 수동으로 운전했을 때 하고 로봇이 자율로 갔을 때 한 80% 속도, 평균 속도가 판례비입니다. 기갑이나 장갑차를 대체하려고 하면 천천히 가는 건 대학생도 갑니다. 정말 속도를 빨리 가야 되고 속도 빨리 가는 거는 단순히 인식을 넘어서 복잡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유무인 복합으로 가고 이렇게 지금 소요 대기가 되어 있습니다만 아쉬움이 저희가 있고요. 이런 상태에서 저희가 이런 이제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여러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 남들을 보지 않고 이 이슈가 답이 되든 안 되든 오늘 패널 토의에서 자유롭게 토의를 할 걸로 좀 생각하고 제 생각을 좀 적어봤습니다. 자, 4대 중점 전략에 국방은 어떻게 하든 전투 효과를 극대화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소모전을 보면 투자 효과까지도 극대화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빨리 효과가 보는 게 자폭 무인기, 자폭 USB, 유무인 복합 체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같은 경우는 전차도 많습니다.
기존 체계를 무인화해야 되고요. 말씀드린 대로 국방개혁, 사람을 줄이는 쪽의 문제인데 줄이는 게 아니라 이미 스스로 죽고 있습니다. 사람을 많이 뺄 수 있는 쪽에 우선순위가 높은 게 연안감시 정찰, GOP 감시 경계 시설 방어복 쪽, 그 다음에 앞으로 저희가 많이 중점해야 될 무인 비무기 체계 조리 로봇 같은 것들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기 대중국가 기술의 이머전스를 봤을 때 신속 방위 산업화를 해야 되는 게 경무장, 중무장, 바퀴형 무인 차량 더불어 궤도형까지 가야 되겠다. 저기가 이제 신속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미래의 등장 AI를 기반한 등장 기술의 가장 핵심 부분이 융합돼서 쓰일 수 있는 데가 군지 쪽입니다. 군지 쪽을 같이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다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자폭 무인기, 자폭 USB, 유무인 복합 체계, 기존 무인 체계. 그 다음에 이제 연안 감시 정찰 계통들. 그래서 현재 연안 감시 정찰 USB는 LRG 넥스1이 수주를 해서 가고 있고 앞으로 요건 개념 연구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GOP 감시 경계 여기 인력들이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요. 여기에 사정 로봇 저까지 중간에 초견 로봇을 개발했음에도 군에서는 아직 인력이 여유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로봇을 쓰지 않고 있고 또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시설 방어, 그 다음에 비무기 체계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경무장 사정 로봇, 그 다음에 중무장 사정 로봇. 저는 오늘 A형, B형, C형, A형은 감시 경무장, B형은 기관총 A 플러스, C형은 B 플러스 대전차 미사일 이 3종, 대연화 3종에 대해서 우리가 빠른 시간 내에 우리 회장님 말씀대로 3년 내에 필수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어떤 기술자로 예측하고 제시하는 거고요. 바퀴형은 현재 열심히 가고 있습니다. 궤도 차량은 저희가 잘하기 때문에 빨리 저희가 트랜지션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융합혁신, 군집 전투수상정, 드론, 군집 4종. 저 그림을 로템에서 좀 많이 보여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트랜스포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소개할 내용의 이슈 12개 플러스 알파인데요. 제가 이제 그동안 한 18년 정도 2005년부터 국방 로봇을 개발하고 이 많은 기술이 기업에 가서 상품화를 하고 있는데 가장 크게 부딪히는 것들이 이런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공부할 때 예비고사 치기 전에 실제 실전 문제를 많이 풀어보는데요. 저희가 기술자들이 연구만 해가지고 군에 가서 전투 실험해보고 전혀 다른 이야기예요. 기술만 보고 있을 때 군이 요구하는 게 다릅니다. 그러면 군한테 제가 좀 애로사항을 느낍니다. 아니 당신들이 이런 것들이 필요했으면 이런 걸 저희한테 미리 좀 이야기해 줄 수 있지 않느냐. 그런 네트워크가 안 됩니다. 자기는 그냥 채점만 합니다. 그럼 이 문제가 미리 해결 안 되면 채점하는 거 보니까 다릅니다. 완전히 실질적으로. 그럼 우리는 계속 오랫동안 개발해서 그냥 채점 가서 하면 그냥 물러 써야 되느냐.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 제일 어려웠던 게 같이 가기 위해서는 가상과 실험경 테스트 베드를 만들어야 되는데 여기는 실질적으로 논산 같은 데서 그냥 민간인들이 자유롭게 가서 군 전투 실험할 수 있는 이런 환경이 없이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실제 아까 지도 이야기했는데 그동안 군 사용 지도를 기반으로 로봇이 쓸 수 있는 가상 실 지도를 지금까지 만드는데 이거는 공유가 돼야 된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협의체를 통해서 공유할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특히 가상학습 데이터 같은 경우도 완전히 공유를 해서 같이 써요. 실 데이터는 군에서는 좀 못하는지 몰라도 가상은 완전히 공유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말하는 목표라고 하면은 사정 로봇을 우선 두고요. 생태계를 조성해야 되고 그 다음에 산업 위기 대응에 사적 로봇 3종을 신속 사업화를 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구 위기 산업 전략적 선도 대응이라 하면은 인구 위기가 우리한테는 위기지만 기회가 왔습니다. 이런
산업에 필요한 서비스 로봇들을 빨리 도입해서 소요를 시키라고 가게 되면 산업 발전과 군을 동시에 만족할 수 있을 거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분집 로봇, 그 다음에 같이 통합 로드맵을 좀 만들고요. 그 다음에 지금까지 차량 로봇은 자율 10레벨을 만드는데 앞으로 모든 로봇에 따라 차별적으로 하고 제가 ADD 있을 때 국방 데이터 센터를 만들었는데 이거는 ADD만 게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방부가 관리하고 있는데 이제는 국방부만도 아닌 것 같아요. 민간인이 같이 쓸 수 있는 이 데이터 센터가 안 되면 저희는 희망이 없다고 했어요. 이 부분들요. 그 다음에 지식 공유 모태 턴들을 만들어서 국방 턴들을 만들어졌는데요. 로봇 분야하고 그다음 제일 중요한 게 마지막 저 부분입니다. 민간에서 논산에서 75만 평을 지금 할애해 주는 걸로 돼 있는데 여기에 밤샘 할 수 있고 자유롭게 들어다니는 실험 환경위의 전투 실험 연구소를 저희 우리 모임에서 앞으로 만들어서 여기 군사용 전문가가 들어오고 원래 전투 실험을 이런 걸 할 거라는 정답지를 받아가지고 저희가 그 정답지는 운용자들이 만든 겁니다. 그걸 가지고 미리 실험하고 기술을 개발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이건 뭐 몇 개만 예로 가져왔는데 시간 관계상 제가 다 설명드릴 수는 없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기가 실환경 테스트 베드에 도시 환경과 야지 환경과 해양 환경 저기 군 표준 지도가 있고요. 지도가 없는 건 아닙니다. 그걸 기반으로 로봇 자율을 위한 기동성 지도를 자동으로 만들고 그걸 위한 붙어있는 3D 가시선 이 세 개의 프라이어리 지도를 가지고 그 바깥으로 전부 다 가상 테스트 베드를 만들어서 실제 가상에서 시뮬레이션하고 실제 들어가는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같이 만들어서 우리 협의체가 지원을 해줘야만 되지. 실제로 로봇 만들어 보니까 전혀 다른 지도를 공급받아 쓰고 있는데 여기에 학습되지 않고 여기에 사용 준비가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ADD 마지막 있을 때부터 좀 준비한 건데요. 로고 가운데 좀 한번 눌러봐 주시겠습니까? 가상 데이터, 실 데이터는 그래서 공유를 안 하니까 가상 데이터를 다 만들어서 맨 하단에 보면 제가 전 세계 쓰고 있는 전투 차량의 가상 데이터를 다 만들었습니다. 돈을 많이 투자했습니다. 사람도 다양한 체형의 사람을 가지고 군복을 다 입힐 수 있는 생성 기술을 다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 저기 보시면 바다가 그래픽으로 만든 저거하고 맨 밑에 가상으로 만드는 거고 실제 바다하고 모든 걸 가상에서 하려고 하면 실제하고 다르면 안 됩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 마지막에 실제에서 돌렸을 때 인공지능하고 예를 들어 인식 하나만 보면 가상에서 돌렸을 때 인공지능 성능이 5% 안으로 떨어지도록 그 정도만 되면 가상에서 하는 게 실제와 거의 같아집니다. 이런 기술을 가지고 IR도 생성하고 레이더도 만들고 이 모든 조건을 만족하는 한 5% 실제와 한 5% 안으로 떨어지는 가상 데이터를 서비스함으로써 이제부터는 아까 가상 실 테스트 베드와 가상 테스트 베드를 넣고 여기서 완전히 학습과 데모와 시뮬레이션을 마치고 전투 실험에 들어간다 이런 개념을 제가 제안드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설계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우크라이나전에서 보시니까 정말로 나가면 다 죽습니다. 아무도 나가지 않습니다. 병사가 큰 탱크는 드론에 맞아 죽습니다. 여기 쓸 수 있는 현재 툴은 좀 작은 소형 4종 로봇, 중형, 대형들이 병사들은 전부 다 호에 있고 이 친구들을 앞으로 내보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는 현재 기술로 봤을 때 3년 안에 다 필딩이 가능할 것 같고 그래서 우리나라의 보스턴 다이나믹 그다음에 이제 LRG가 했던 보스턴 로보틱 기존에 레인보우 등이 있으니까 미국의 경우 이렇게 합니다. 아주 급할 때는 한 3개를 만들어서 3개 기업에 다 주는 겁니다. 경쟁에서 한 기업이 다 가지 않도록 이걸 다 만들어서 기존에 해왔던 임무장비는 국방의 기술이 있습니다. 센서와 부품들을
같이 개발하고 시스템을 개발하는데 그냥 로봇을 위한 좋은 부품 개발하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지금까지 차량 로봇이 이거 잘 되고 있어 여기를 그냥 전용하겠다 해서 그냥 빠른 시간에 부품 개발과 시스템 개발과 디자인을 하고 전투 실험을 해서 빨리 병사를 대체하고 전투 선단에 희생타로 내보내는 이런 것들을 입체화해 봅니다. 제가 이 정도에서 이야기를 마치고 여기서 생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대 추진 전략을 실행하면서 저기에 상세 전략 소요를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을 좀 상세 식별해서 민간에서 식별한 거를 좀 오픈해서 좀 같이 가자 이런 의미를 제가 이상입니다. 네. 네, 오늘 출범한 국방로봇협의회를 실제로 이끌고 계신 박영훈 회장님께서 국방로봇 발전 방향, 협의회 추진 전략 등을 소개해 주셨습니다.